안녕하십니까.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지난 주말 3,000포인트를 도달한 이후에 3,15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2021년 올해도 유동성 장세는 계속되면서 주식시장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통적으로 증시 과열을 판단하는 버핏 지수, 즉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부분을 명목 GDP로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열을 일정 정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그죠? 코스피 부분이나 코스닥 쪽 라인 부분에 외국인들과 개인들 그리고 기관들 이런 매매 주체별 이 매수 싸움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가운데에서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주가 지수가 상승했다는 가격 부담을 제외하고는 증시에 영향을 줄 이벤트가 별로 큰 것은 없는 상황이죠. 증시를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우호적이고 높아 보이던 3,000포인트에 도달했지만 유동성 장세를 앞세워서 이제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지난 연말, 연초 라인 부분에서 주식과 시장에 있어서 왜 3,000포인트 시대가 도래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3,000포인트를 저항이 아닌, 그죠? 저항이 아닌 지지의 흐름으로 봐라. 한국 시장의 리레이팅이 시작되고 있고 그 속에서 3,000포인트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 JP모간이 지난 연말 우리 시장이 3,200포인트까지 간다. 그 부분을 이야기했었던 근거와 또 그 속에서 우리 시장에 있어서 황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산업적 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특히 한국 시장 리레이팅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가운데 주말 부분에서 이런 뉴스도 나왔죠. 동학개미 잠재력 1,800조다. 진짜 머니무브는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들 그 속에서 일일 계좌 개설수가 엄청나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각 증권사 이 부분들의 PB 팀장들이 이야기, 그런 가운데에 주식시장 상승에 대한 공포, 나만 소외될까 우렵다라는 이야기들, 그런 가운데에 무지막지한 계좌 개설, 이런 이야기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이죠. 제가 항상 비교를 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비교를 드립니다. 지난 연말 연초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영업이익이 2020년 176조 코스피 기준, 그리고 2022년 200조 가량 된다. 단순한 계산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영업이익 100조 내외에서 움직일 때 2,000포인트였다. 그러면 2022년 영업이익 흐름으로 보게 되면 약 4,000포인트를 가야 된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속도에 대한 부담은 좀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영업이익 구조로만 보면 그런데, 그죠?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살펴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왜 개인들이, 그죠? 2000년서부터 2010년, 2010년 이 라인 부분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 떠난 부분들이 커요.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조금 있다가,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무슨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주식이라는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사려고 하는 사람이 무지 많다라고 그런다면 그 가치는, 그죠,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죠? 영업이익이 단순히 이제 향후에 더 나아지고, 그래서 지수가 내년 기준으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4,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이 계속 보강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되죠. 그게 올해냐 내년이냐 하는 부분은, 또 시장의 조정 부분도 여러분들이나 또 이 전체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6월 달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에게서 주권을 찾아올 시점이다. 그죠? 왜 항상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지배하에서 살아야 되느냐?
주식마저도 그죠? 제로금리나 유동성 대폭발과 관련된 흐름들 속에서 머니 무브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들어온 개인들의 자금 부분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근거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6월 16일 날 여러분들께 이 팩트 체크를 통해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증시 고객 예탁금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그죠? 여기서 보시면 2019년 12월에 26조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코로나19 이후 45조, 47조 올라오던 게 지금 2020년 지나고 나서 지금 2021년 1월 10일인데 그죠? 지난 금요일까지 68조. 그죠? 여기서 지금 6개월 만에 20조가 더 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가계 금융자산 운용 변천사가 직접 투자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1998년에서 2004년까지 HTS 보급, 위탁매매 하락기 이 부분 때문에 이 직접 투자가 증가하다가 사실은 2002 요 막대 그래프거든요. 2004년 후반부 2005년이죠 정확하게 2005년부터 이 직접 투자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적립식 펀드라든지 그리고 랩 어카운트 이쪽으로 또 자금 이 하늘색 부분으로 올라가다가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2005년에서 2020년까지 거의 직접 투자는 정체된 상황이었어요. 그 부분이 20조, 25조 내외에서 고객 예탁금이 정체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그죠? 2020년 코로나 이후 증가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더 증가하는 흐름, 47조 라인 부분까지 갔는데 지금은 68조, 그러니까 70조 가까이 된 흐름으로 지금 직접 투자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주식형 펀드의 유치는 장기화되고 있고 리테일 계좌가 급증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도 간접 투자보다 직접 투자에 관심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죠? 보게 되면 국내 주식형 펀드 플로우는 이 파란색 흐름인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에서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거 이미 6월 달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내용입니다. 그때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 부분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6월 달에 김 기수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김 기수 팩트 체크를 통해서 6월 실질적으로 6월 달에 글을 올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 MTN 회원님들께는 사실 그 이전에 변화의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올려드렸었던 내용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 있죠. 5월이 아니군요. 4월 3일이네요. 그죠? 여기 크게 보면 4월 3일에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국인들에서 주권을 찾아올 시점이다. 이 4월 3일이죠. 그죠? 이 4월 3일 부분에 올려드린 내용.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에서 주권을 찾아올 시점이다. 제로금리와 유동성이 대폭발을 하고 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 증시 지변 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의 트리니티를 기대한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머니 무브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폭발하는 시중 유동성이다. 그런 가운데에서 2018년 기준 억대 연봉 전수가 작년 80만 명을 기록했고 그런 가운데 고소득자 수치가 증가하고 있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부동산이 1조 2경원으로 1350조의 흐름 부분이 부동산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막혔다. 그죠? 그러면 부동산에서 어디로 돈이 가겠느냐? 그죠? 그런 흐름들이 적극적 계좌 개설로 이어지고 연령이 20, 30대 젊은 층을 넘어서 중장년까지 두텁게 형성되면서 그죠?
보통 및 정기예금 취 예금을 하는 것보다는 그죠? 오히려 주식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래서 2019년 말 기준으로 시중은행에 예치된 예금이 1,516조에 달한다. 예금이. 그죠? 그런데 그런 예금이 부동산으로 더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예요? 주식 시장으로 간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삼성전자 배당 수익률이 3% 초반으로 자본 차익이 아니더라도 배당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도 배당만으로도 뭐예요? 안전하게 수익을 담보해낼 수 있는 상황인데 그죠? 그런 상황이니까 뭐예요? 개인들이 자금이 이동할 수밖에 없고 개인들의 자금이라는 건 항상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더 들어오게 돼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 흐름들이 진행됐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간접 투자 사실 2019년 말에 발생한 라인 펀드라든지 이런 이 기관들의 이 펀드 부분에 있어서 자산운용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부실한 흐름 그런 가운데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서 그들만이 누리던 부분 그죠?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직접 투자를 간접 투자를 실망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직접 투자로 가고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유례없는 강도의 부동산 규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부분과 관련된 기사와 관련 내용들 이런 부분을 이미 2020년 4월 3일 날 올려드렸어요. 그죠? 새벽 1시 13분에 2020 여기 보이시잖아요. 그죠? 2020년 4월 13일 새벽 1시 13분에 이걸 올려드리면서 개인들의 물밀듯한 자금들이 몰려오고 있다. 그 몰려오고 있는 머니 무브 이게 시발점이었다면 아까 뉴스를 보셨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머니 무브의 시대 흐름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차트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국내 시가총액, 국내 명목 GDP. 그죠? 국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이제 3,157포인트로 오면서 시가총액이 3,000포인트 기준 2,087조거든요. 그러니까 한 2,300 정도 3,400조 가까이 되겠죠. 지금은 3,157포인트니까.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 유동성의 힘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은 MT의 76% 수준 정도밖에 아직 안 됩니다. 그죠? 금융위기 직전에 그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이 M2 대비 시가총액이 90%였었던 부분까지를 감안한다면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M2의 76%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죠? 아직 유동성이 더 들어와야 된다. 본격적인 머니 무브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증시 대기 자금은 130조 원을 넘어섰는데 예탁 자금이 68조 원, CMA 잔고가 66조 원, 그리고 증권사 신용융자 20조 원 가까이. 그래서 M2와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 M2의 평균 잔액 부분은 3,160조를 넘어섰는데 M2 대비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76% 수준으로 금융위기 직전에 90%였으니까 그보다 낮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죠? 지난 10년 동안 아주 단순하게 유동성만으로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는 우리 시장의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영업이익을 제외하고 이 영업이익은 제자리라는 관점에서 그 속에서 유동성만 갖고를 따졌어도 M2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10년간 코스피를 2000포인트에서 계속 박스권, 박스피 이 흐름을 보여주는 지수 흐름으로 갔었던 거거든요. 기업들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그 간격을 좁힐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그죠? 증시가 우리는 이 공매도를 통해서 그냥 가두리로 계속 올라가면 때리고 또 이 시장에 있어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죠? 주식을 하면 거의 뭐 투기를 한다라는 사회적인 통념, 사회적 가치, 그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주식한다란 말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주식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그죠? 자산 가치의 상승 흐름 부분을 뛰어넘을 시장인 주식시장 흐름, 이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하는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추가적인 자금 유입, 본격적인 머니 부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부분이 유동성 장세에 대한 부분을 당분간 더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거죠. 이제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인 겁니다. 영업이익 관점에서도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게 당연한 건데 거기에 그죠? 2020년 이전까지 20조에서 25조에 놀던 고객 예탁금, 증시 주변 자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3배, 4배로 되니까 주가 지수는 어때야 되겠어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동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았었던 부분, 그죠? 그 부분에 대한 해소 과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과 연결시켜서 바라본다면 우리 시장은 뭐예요? 유동성, 본격적인 머니 부부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개별 종목이 궁금하시겠죠? 그런 종목 부분들은 또 뭐예요? 이 시장에서 그 당일이든지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렸었던 구조적 성장기의 종목 부분들을 공략할 거냐 아니면 경기 순환적 흐름의 종목들을 공략할 거냐 아니면 단기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종목을 공략할 거냐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큰 물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우리 시장이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건지 이런 판단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을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이미 작년 2020년 4월 13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 우리 머니투데이 카페 회원님들께 3,500명 넘게 거의 한 총 회원님이 6,000분이신데 그 중에 3,500분에게 플랫폼 관련주 카카오와 네이버를 공략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댓글을 다셨던 분들 중에 카페 회원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 기수는 MTN 머니투데이 방송, 그러니까 머니투데이 방송 소속임 전문가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VIP 회원을 모시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와 관련된 부분은 요 1600-5908 전화를 하시면 이 김기수 저를 택하셔서 저와 함께 VIP 회원 흐름 부분을 가지고 매매를 같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카페 부분이 있죠. 그죠? 회원 수가 6,643명. 그죠? 이 부분들 중에 이 부분이 전부 다 제 회원 이 VIP 회원은 아니고요. 일반 카페 회원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이 김기수가 시황이나 또 김기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식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을 올리시는 것은 누구든지 카페 회원이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골드 회원 게시판과 관련된 부분, 그죠? 이런 이제 VIP 회원님만을 위한 내용 요 부분만 못 보고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반 회원님들께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그죠? 네이버와 카카오라도 공략하셔라 라고 이제 전체 문자를 보내드렸죠. 그죠? 그때가 한 2% 정도 상승했을 겁니다. 30만 원에서 30만 3천 원 정도.
그죠? 네이버 기준으로는.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 2%, 3% 라인 부분에서 이제 이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가격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간 조정을 조금 겪을 수 있는 부분 이런 흐름에 와 있다면 또 새롭게 출발하는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부분들이나 또 그 이전 흐름이었었던 주도 섹터였었던 NC소프트라든지 이런 유형, CJ 제일제당 이렇게 이제 기존 주도주였었는데 못 올라오면서 기간 조정을 보였었던 종목 그 중에 플랫폼 관련주 수익성과 영업이익 흐름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카카오나 네이버는 지금 가격은 너무나 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카페에 놓여져 있는 카페에 이 회원으로 등록하셔서 자금이 적기 때문에 VIP 가입을 못 하시는 회원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끔 문자를 한번 발송해 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언제까지 외국인 시가총액 비중이 33% 정도 되죠.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 33% 부분이 쥐락펴락하는 시장으로 만들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에게서 주권을 찾아올 시점이다.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말 좋은 주식들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미래차 이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플랫폼 관련주 그리고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화학 관련주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의 지분이 더 증가해야 된다고 김기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